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를 생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경주 황성공원 천년 황토 맨발길, 야간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다듬어 놓은 무더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성공원은 정말 좋습니다. 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갈하고 깨끗하고 또 안전한 곳입니다. 곳곳에 벤치가 있어서 따스한 햇살을 나뭇가지 사이로 맞으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산책하기에 너무 좋고요. 특히 조명이 밤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야간 근무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산책할까 해도 안전한 곳이 바로 이 황성공원입니다. 치안, 안전, 그리고 황토까지 삼박자가 골고루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일반 산책로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몸을 풀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집에서나 신발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하시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발가락을 들었다가 놨다가 발목을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허리도 살살 돌려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도 가볍게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뭐 자유자재로 자기만의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근육과 관절과 인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나거나 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맨발로 걷는다는 게 이거 에너지가 꽤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고 걷는 것처럼 터벅터벅 빨리 걷지 마시고 가급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근골격계 관절이나 이런데 무리가 가지 않고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할까요?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안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어도 효과가 있거든요. 지압 효과도 물론 있지만 어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과 접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땅과 접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닿는 시간이 같겠지만 천천히 움직이면서 땅과 접지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싱의 효과는 시간 곱하기 면적입니다. 얼마나 넓은 면적이 땅과 접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과 접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렇게 어싱의 효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넓은 면적으로 오랫동안 걷는 것이 최고 좋은데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이라도 땅에 발을 대는 것부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발이 꽤 발바닥이 아픈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단련이 되지 않고 보들보들하기 때문이거든요. 유달리 통증을 또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천천히, 너무 아프면 제자리에서 살짝만 움직이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발바닥이나 또 발목이나 이런 관절에 적응하는 시간, 회사 들어가도 수습 기간이 3개월 있잖아요. 그것처럼 평생 신발만 신고 다니셨는데 맨발로 다니면 모든 게 변합니다. 압력도 달라지죠. 또 체중을 실어서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근골격계의 움직임도 부하도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말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양말을 신고 발뒤꿈치나 앞쪽에 구멍만 한두 개 뚫어서 이렇게 하시면 특히 발바닥에 발에 염증이 생기면 잘 나지 않는 분들,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또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동상에 취약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눈밥 위로도 걸어도 동상이 안 걸리는데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또 지병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동상에 걸릴 확률이 꽤 높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너무 추울 때는 하지 마시고 따뜻한 날을 택하셔서 좋은 땅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 관리는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평상시에 잘 접해보지 않는 미생물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접해본 미생물도 있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미생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인체는 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고 난 후에는 묻어있는 흙이나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또 씻어내시고 또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 크림을 바르거나 바셀린을 바르시거나 해서 발을 항상 쫀득쫀득하고 복닥복닥하고 말랑말랑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흙이 좋을까요? 또 황토흙이 좋다는 분도 있고 또 모래가 좋다는 분도 있고 또 모래와 흙이 섞인 마사토가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진흙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바닷가에 모래가 좋다는 분도 계신데요. 뭐니 해도 물론 좋은 것은 염분이 있고 수분이 있는 바다 모래가 제일 좋죠. 해변이 제일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바닷물에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늘도 없고 또 내륙에 있는 분들은 바다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흙이 제일 좋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10분 이내에 걸어가서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야산, 저처럼 한 10여 분 걸어올 수 있는 이런 황성공원, 걸린공원 이런 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은 학교 운동장이죠. 초보자들이 가기에 가장 편한 곳 학교 운동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이물질들도 없이 잘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걸으시고 상처 걱정 없이 할 수가 있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원입니다. 전용 산책로가 황토길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길 주변에 검색하시거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이런 데도 괜찮습니다. 조금의 흙이 있으면 뭐 1m, 2m 흙만 있어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싱 효과는 똑같으니까 그런 곳을 찾으셔서 하는데 가장 좋은 곳은 가장 가까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흙마다 좀 특색은 있는데요. 이 마사토는
학교에 모래 이런 거 깔려 있잖아요. 모래는 지압에 좋습니다. 두뇌 발달에 특히 좋고요. 자잘한 모래 알갱이들이 뇌에 자극을 주고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뇌에 굉장히 좋은 지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좋고요. 그리고 황토흙은 머리에도 면역력에 참 좋습니다. 황토는 미생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나 아토피 그리고 여러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이 또 황토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가 좋지 않거나 또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분들 황토길에 한번 쭉 꾸준히 걸어 보십시오. 백약이 무여인 분들도 이 황토, 흙과 접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흙 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또 밟을 때 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자가 면역계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어서 피가 맑아지고 피의 순환이 잘 돼서 어느 사이에 아토피가 사라졌네, 알러지가 사라졌네, 또 홍조, 안면 홍조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요. 그래서 황토흙은 특히 면역력 향상에 좋은 박테리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사토 참 좋습니다. 자극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 가면 마사토가 많이 있는데 산에는 또 인체가 잘 겪어보지 못한 미생물도 참 많아서 우리의 면역주사 또 예방주사 이런 것도 미리 일정량의 병영균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아니면 건강에도 흙과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참 좋다는 것, 또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참 좋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흙 밟으면 지지 더럽다는 인식 하잖아요. 근데 흙은 농사 짓죠. 또 담도 쌓고 집도 짓고 대대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세월이 있는 것이 친구와 같은 흙인데요. 흙이 아이고 더럽다는 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그리고 흙 냄새를 맡고 있는 것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흙은 정말 깨끗합니다. 흙은 자정작용을 합니다. 흙에 콜라를 부으면 금방 그것을 분해하고 발효시키고 깨끗한 흙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 카페트에 콜라가 떨어지면 그거 안 되잖아요. 카페트에는 자정 능력이 없거든요. 오염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흙은 햇볕과 공기와 이렇게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래 순수한 상태로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흙 냄새를 맡는 것, 통에 흙을 담아놓고 흙 냄새를 맡는 것과 우리가 잘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신발 속 냄새를 맡는 것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흙을 담은 냄새를 맡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흙이 더럽다는 관념 그거를 살짝 내려놓고 흙이 참 사랑스럽고 깨끗하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흙과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맨발 걷기를 왜 하느냐? 선생님 왜 맨발 걷기 하세요? 자네는 왜 맨발 걷기 하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잘 해소됩니다. 머리에 막 집중돼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발로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발에 온도가 있습니다.
땅의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고 시원하고 서늘하고 또 따뜻하고 뜨겁고 이런 각양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햇살이 비치는 땅과 그늘에 있는 땅의 온도는 차이가 확 나고요.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이 발바닥에는 인체 축소판이거든요. 온갖 신경들이 모여 있고요. 감각 세포들이 모여 있고요. 그 온도 센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인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또 우리의 인체가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이 되고 또 약하던 부분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튼튼해지고, 이런 침을 놓을 때 머리가 아픈데 발에 침을 놓잖아요. 배가 아픈데 발에 침을 놓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온도가 느껴질 때 뇌는 살짝 놀라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던 그 생각, 땅의 온도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것만 있겠습니까? 땅의 칠감도 가지각색입니다. 신발 신으면 딱딱한데 약간 부드러운데 이런 느낌 정도인데, 흙을 밟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폭닥폭닥하다, 폭폭 들어가네, 몰랑몰랑하네, 물렁물렁하네, 야 미끌미끌하네, 야 요거는 포근포근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수시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이런 것들이 뇌를 활성화시키면 치료가 되거나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운동이 손발을 자주 움직이고 손발로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면 그게 자동으로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는 동안에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활성화되고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뇌세포에 원활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맑은 정신, 총기가 돌아온다는 느낌, 기억력이 상승하는 그런 느낌들 실제로 받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걷다 보면 발에 전해지는 촉감이 있잖아요. 발등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서르르 어루만지는 그 느낌, 그리고 산들바람이 발등을 툭 치고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낙엽이 툭 부딪히는 그런 소리, 발바닥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글자글한 그런, 이상하게 이 신발 속에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발의 그 풀잎이 부딪히는 소리, 느낌, 촉감, 그런 발이 이 대자연의 향기와 대자연의 온기를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발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느낌상. 그래서 발이 엄지에만 있다가 신발 속에만 갇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발이 이제 꽁꽁 어두운 신발 속에 넣어둘 때와 이 발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햇살을 받고 또 건강한 발이 되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사람도 이 발이 하체가 튼튼해지면 위로 건강이 뻗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몇 바퀴 돌았네요. 자, 그리고 이 바닷가에 물이 좋은 이유, 어싱 효과라고 하죠. 활성산소 중화되는, 한 번씩 여행을 떠날 때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백사장을 걸어보십시오. 백사장에는 수분이 있죠. 수분은 전자의 이동을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소금기가 있죠. 소금은 전자의 이동을 더 빠르게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 물이 있고 소금이 있으니까 슈퍼 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중화 효과가 2배, 3배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걸으면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밥을 먹어도 금방 소화되는 이유가 바닷물에는 특별한 어싱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바다로 가시면, 이야, 바다 아름답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양말을 벗고 해변으로 가서 첨벙첨벙 물을 담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아, 저 산에 참 흙이 좋다, 맨발 걷기 좋은 곳이네. 전에는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갔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야, 저 동네 참 걷기 좋은 도시다, 맨발 걷기 하기 좋은 땅이네, 아, 불그스러운 황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는 눈이, 시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요. 이 자연이 주는 대자연의 품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근심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행복도 밀려오고, 잊었던 추억도 이렇게 쭉 밀려오면서 행복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이제 이 맨발 걷기 추울 때는 꼭 찬물로 발을 씻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발이 얼어 있다가 뜨거운 물로 하면 뜨거운 물 못 느껴서 화상을 입거나 동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꼭 찬물로 발을 씻으시고 한참 있다가 따뜻한 물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후에도 스트레칭 한번 쭉 해주시고, 발을 꼼꼼히 살펴서 상처가 있으면 치료도 해주시고, 또 한 번씩 족욕도 하시면서 발을 항상 굳은 살이 안 배이도록 따뜻하고 쫀득쫀득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첫째, 지압 효과.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는 동안에 온몸의 지압 효과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돼서 피로회복에 너무 좋고, 또 수족이 찬 분들에게 너무 좋고, 또 불면증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싱 효과, 제가 말씀드렸죠.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도록 해서 또 인체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상당히 좋고, 항염증, 항노화 작용을 하니까 인체의 질병의 매개가 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탁월한 능력, 이 땅의 자유전자와 우리 몸이 만나서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발바닥 아치 및 발가락 효과입니다. 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동안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근골격계와 장기를 부들부들하게 합니다. 한 40분쯤 걸으면 소화가 쑥 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뭘 해도 피곤하다, 만성 피로가 있다, 이런 분들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바로 시작하시고, 처음에 10분부터 시작하시고 조금 시간을 늘려서 4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올 봄에는 야무지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습관TV였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